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미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있었죠. 제가 대통령 모시고 수행과장 하는 동안에 74년 미국 오기 직전까지의 사고가 3번 있었죠.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74년 1월 20일 이후에 사모님 유고, 대통령 유고 해가지고 큰 사건이 79년까지 2번 있었죠. 그러니까 큰 사고가 한 5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대통령 사고는요, 사고 났다 하면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사고 났다 하면 사망이냐, 사안이냐, 죽느냐, 그게 문제죠. 대통령 경우는 결국은 저희들이 총을 차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하한테도 얘기하지만 총 한 번 쏘는 걸로 끝이는 거예요. 총 한 번 쏘는 거로서 생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총을 한 번 쐈다 하면 그때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경호관들의 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경찰들이나 군인들이야 뭐 손뼉가지 몇 사람 죽이고 또 차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이 아니니까 한 분의 목숨을 위한 총이죠. 그 한 분의 분과 가족을 위한 총이죠. 한 번 쏘았다 하면은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경호관들의 그 총기 사격에 대한 아주 규격이 엄격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하죠. 일정한 수준에 못 올라가면 또 다시 공부해야죠. 다시 테스트하죠. 그 다음에 경호관들의 이 운동은요, 4가지 종목에서 2가지 종목은 유단자가 돼야 돼요. 합기도, 금도, 유도, 태권도. 그 중에 2과목을 택해가지고요.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있어가지고 다 기록이 올라가가지고 과장이고 경호관하고 뭐 상관없어요. 오히려 경호관들이 더 유단자가 많죠. 과장들이 도장에 가면 항상 두드려 맞죠. 뭐 도장에 도복 입은 다음에 과장이나 뭐 경호관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같은 도복 입은 훈련생이니까 항상 거기 가서는 매를 맞죠. 저도 태권도 대련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죠. 그런 사건도 있죠. 그 허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시원치 않죠. 그래서 그렇게 경호관들에게 생명이라는군요. 대통령 생명과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양반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상태의 중요한 위치죠. 남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직업이죠. 이번에 사건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한국 육군단을 순시하시게 됐었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어디 순시하게 되면요, 공식 스케줄 나면 내무부에 전달이에요. 경찰,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서울경찰청, 서울의 경우죠. 서울경찰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제시하죠. 경찰의 임무는 뭐냐면 도로 경비와 외곽 경비죠. 도로 주변에 있는 자기 관할에 대한 외곽 경비죠. 자기 관할의 범죄자 파악하고 범죄자들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다 클리어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경호관들은 뭐 이제 현장 도착하면 가까운 중심을 한 주위의 경호 경비, 경찰은 그 외곽에 대한 경비도 책임져야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 경비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출발해서 가시는 동안에 도로 경호 경비가 굉장히 아, 중요하죠. 돌발적인 사고가 많잖아요.
더불어가지고 어디서 누가 태어날지 모르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날 육군단에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육군단이 의정부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가는 길이 미아리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미아리고개가 좀 길이 나쁘잖아요, 옛날에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장이동에서부터 미아리까지, 의정부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공사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뭐냐면 아스팔트만 안 깔고 마무리가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북경찰서에서 이제 그 도로 상황을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은 치안국에 보고하고, 치안국서 내부에서 경호실에 보고가 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결재가 났죠. 도로 경사가 아스팔트는 안 됐지만은 육군단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나서 이제 경호실장이 그걸 보고 결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호처에 저희 하더랬죠. 경호처에서 이제 수행과장, 저하고 이제 선발 경호과장한테 하달이 됐죠. 저는 임무가요, 그래도 도로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느리고 있는 기동경호 부대가 있어요. 경정 반장이고 경무관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한 경호 집차로 된 경호차죠. 그걸 타고 그 전날에 한 번 가봐야 된다고요. 도로 상태를.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전날에 한 번 쭉 돌아보고 조율이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와서 저한테 보고하죠. 그럼 제가 이제 또 경호처장한테 보고하면 경호실장한테 보고해서 결론을 내리죠. 도로 상태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 대열은 보는 어떻게 되냐면요. 맨 앞에는 관할경찰서 백차가 한 대 가고요. 뚝 떨어져 앞에 가고 클리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서울시경에서 기동경찰대가 나오죠. 사이카가 두 대가 앞에서 이제 또 유도하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 기동경호대 집차, 그 다음에 경호차 한 대, 그 다음에 대통령차, 그 다음에 경호차 또 한 대. 이게 이제 한 대열이에요. 이제 주위 대열에 뒤에 이제 경호실장 타고 그러죠. 대열이 길죠, 사실. 이 앞에는 벌써 백차 나가죠, 사이카 나가죠, 다 알죠, 그거. 그날 이제 아침에 청와대에 출발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 필링이에요. 저는 경호를 갖다 하면서 생각하는데, 남의 그 눈치를 잘 봐요. 대통령도 아침에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제가 공간 시절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저께 저녁에 또 사모님하고 뭐 다퉜나? 그거 먼저 파악하죠. 딱 보면 알아요, 인상을 보면.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 이것도 보면 알죠.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알죠. 왜? 더 오래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걸요? 한마디 하시더군요. 차 타기 전에. 내 뒤에 차가 여러 대가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말도록 해. 이렇게 경호실장한테 지시하시더군요.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항상 대통령이 행사할 땐 뒤에 차들이 많이 따라와요. 국회의원들, 이상한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맨 뒤에서 백차가 걸렸다 통제하죠. 가깝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그냥 막무가내요. 그날은 무슨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직접 차를 타시기 전에 경호실장한테 불러가지고 차 따라오지 말도록 해. 그걸 지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이제 저한테 뒤에 차 따라오지 말도록 통제해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무전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앞에 경호차에. 경찰 무전하고 경호실 무전이죠. 경찰 무전한테 얘기해서 앞에, 사이카, 그 다음에 이제 순찰차들은 다 연락이 갔죠. 뒤에도 가고 연락이 갔죠.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출발하면서 제가 그런 필링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필링을 아니까 이제 보면서 그런지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위아리 꼭에 다가서 이제 장미동 쪽으로 꼬부라지게 이제 새로 난 도로가 앞에 보이더군요. 보이는데 아직 아스팔트는 안 됐죠. 다 공사가 돼서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서서 한 1분, 2분 갔을까? 갑자기 무전에서 열하나 소리가 나는데요. 앞에 가는 백차가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도대체 갈 수 없도록 도로가 파였대요. 자동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한 1m, 깊이 한 50cm로 아주 깨끗하게 파졌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차가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놀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산 그 신동관 차장한테 지금, 앞에 도로가 막혔습니다. 차가지고 유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난리예요. 뒤에 경호실장이 막 나를 불러대더니 소리 지르는데, 참, 정말 그때 참 어디 근육위에서 들어갔으면 좋을 정도에 그냥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경찰 무전이 그냥 왜 그러느냐 뭐냐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동안에 이제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는 한 폭 1m 깊이 50cm 정도의 그냥 깨끗이 한 8차선인가 4차선이 파였어요. 내용을 모르죠. 어떻게 된죠. 그래서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 하는데 무전이 날리고 경호실장이 또 나불르고 해서 저는 어떻게 또 도는 동안에 각하가 차 돌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몸을 낮췄죠. 숨었죠. 그래서 차가 돌아왔어요. 돌고 나니까 뒤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그 차가 한 50여 대가 줄을 서 있는데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참. 차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차 다 보면서 다 유턴해야 되잖아요. 보면서 각하는 가신 거예요. 난리가 났더군요. 거기서 출발해서 육군단까지 가는 동안에 그 고민은 저는 참 그 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처벌 받는 거고, 위험사고 난 거니까 수습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경찰서장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이나 병원장한테 좀 그래도 좀 덜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나더군요. 그래서 이제 육군단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내려가지고 큰 소리로 경찰서장은 불렀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때 제가 소리 지르는데 경호실장도 날 쳐다보고 대통령도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저놈의 새끼 똥 싼 놈이 지가 먼저 화를 내가지고 사람 소리 지른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고 경호실장도 그랬죠. 야 어이가 없구나. 네가 있나 너 처벌해야 될 때 네가 소리 지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실장은 이제 브리핑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경찰서장 불러가지고 그냥 소리가 딴 사람 들리도록 큰 소리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내용을 보니까요. 간단히 내용 보니까요. 자기는 교통과장한테서 보고를 받고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대요. 서장은 시경에 이제 시경이 보고했겠죠. 시경이 보고 시급에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또 시경국장한테 또 보고하고. 시경국장은 그래, 별 이상 없지. 시경국장한테 보고. 시경국장은 경호실장한테 보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걸 모르죠. 밑에서 보고한 거 그걸 믿고 부하를 믿어야지 어떻게 믿고 다 보고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모르죠. 책임이 원래 중요한 사람은
그 계장이죠. 교통계장, 경비회장이, 경찰서 교통계장 경비회장이 가서 그날 다 확인하고, 그리고 과장한테 보고, 과장이 또 서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이거죠. 그 당시 이상이 없었대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밤사이에 그것이 누가 팠다?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다가 계획을 갖다 접어졌다? 별일이 다 많은 거죠. 이제 이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사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